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사실 이곳은 중세 시대 한때 법정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1층에 있는 저 밧줄에서는 약 18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저길 왜 가? 저걸 가라고?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블루라군. 이번 특종은 여러분께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야, 여기도 또 멋있네. 그림이죠? 여기도 보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아니, 저기는 근데 물 색깔이 약간 그 저기 이온 음료 색깔인데요? 에메랄드. 마치 지상 낙원에 온 듯 청량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블루라군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영국 더비셔주 벅스턴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인근 절벽에서 트레킹도 하고 휴일이면 무려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휴양지였습니다. 였습니다가 무서운데. SNS 인증샷에 성지로 명성이 젖어있던 이 호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름답던 블루라군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시커멓게 변해버린 호수. 왜 이래? 너무 새까매졌는데요? 그 섬뜩한 모습에 결국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호수의 물 색깔을 변하게 만든 정체는 다름 아닌 영국 지방당국. 뭐야, 왜? 뭘 풀었나? 뭘 잘해보려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 몰래 뭐 버린 거 아니에요? 지방당국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수가 예전의 아름다운 블루라군의 자태는 이렇지만 덕분에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요. 뭔 소리야? 사실 이 호수는 겉보기엔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인간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돼.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석회암 채석장의 빈 공터에 홍수가 나서 생긴 인공호수인데요. 이곳이 에메랄드 빛을 띠는 것도 이 물속에 포함된 석회질 때문입니다. 으아. 그런데 이때 석회암 채석장의 생석회가 물과 만나 발열 반응을 일으킨 게 이 문제입니다. 강알칼리성인 생석회는 표백제, 비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생석회가 녹아든 이 호수의 pH 수치는 무려 11.3. 와우. pH 수치가 12 정도인 표백제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 호수에 들어간다. 그건요, 표백제 속에서 세수하고 수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수에는 버려진 자동차, 동물 사체, 각종 폐기물까지 가득 세균,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지방 당국에서 출입 금지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요. 결국 영국 지방 당국에서는 사람들이 이 푸른 물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에메랄드빛 호수에 검은색 염료를 투척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후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안 예쁘게 하는 거구나. 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네요. 지상 낙원처럼 보였던 죽음의 호수. 언젠가는 꼭 호수가 정화돼 그 오명을 벗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만 갈 수 있는 술집. 자, 우리 한 기자님. 네. 저희가 평소에 이제 좀 나이로 공격을 많이 하고 구방 아닌 구방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제일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기시고 바이크 하시니까. 바이크도 타시고 네. 괜찮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래? 불안하다. 오히려 불안하다. 아니, 그래서 추천 좀 드리려고요. 뭘요? 좋은 정보가 있어요. 아. 여기 한 기자님 가보시면 정말 킹정. 다시는 우리가 나이로는 안 놀릴게요. 왜? 뭔데? 뭐야? 자, 여기 가가지고 가볍게 저 바 있죠? 저기 가시면 앞에 이제 테이블도 있는데 저기서 바에서 맥주 한잔 하시고 지금 보이는 저기 침대 2층 가셔서 푹 주무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 완전 별거 킹정.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곳은요, 영국 웨일즈에서 무려 900년 이상 운영한 유서 깊은 술집 겸 여관입니다. 아, 나 또 전통 좋아해요. 전통 좋아하지. 헤리티지 이런 거 있어요. 좋아합니다. 옛날 네. 사람이니까. 하지만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강심장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야 저런 거. 아니 술집에 왜 교수형 당할 때 쓰는 밧줄이 있어요? 뭐야? 저거 뭐예요? 저기 중요한 건 데코레이션 아닌 겁니다. 어? 쓰던 거야?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사실 이곳은 중세 시대 한때 법정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야, 1층에 있는 저 밧줄에서만 약 18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저게 왜 가? 저걸 가라고? 그래서 과거 수많은 죽음이 깃든 이곳에 원혼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곳은 웨일즈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타나는 곳으로 악명 높고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인간의 발길을 쫓아내는 유령들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보고 자라고 저기서? 일단 뭐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전에도 수많은 죄수들에게 교수형을 내린 17세기 판사 조지 제프리 유령. 그는 죽어서도 1층과 2층에서 여전히 교수형을 내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생전 이 양을 훔쳤다 교수형을 당한 도둑 존 크라우더. 그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계단에 출몰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판사 유령에 도둑 유령에 그럼 뭐 그 두 유령을 만나서 토론하게 만들어드리면 되겠네요. 둘이도 싸우겠네요. 예예. 그 둘이 얘기하지 뭐 나랑 얘기할 건 아닌 거 같아요.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죠. 예예. 유령이 드글드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끝나네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역 유령 끝판왕은요. 바로 이 라벤더 향이 나면 그녀가 온 겁니다. 19세기 당시 이곳 직원이었던 페니 프라이스. 30대의 나이로 요절한 그녀는 주로 손님들이 머무는 방에 출몰. 페니의 유령이 나타날 때면 꼭 생전 그녀가 썼던 쾌쾌한 라벤더 향과 함께 드레스가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무려 12번 넘게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계단을 지날 때마다 목이 쫄리는 것 같아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등등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저 운영하는 사람이 약간 라벤더 방향제 좀 설치해놓 아. 이렇게 좀 우리나라 거 그거? 그 해놓고 약간 사람들을 겁주는 거다. 네, 그럼 가서 좀 주무시면서 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제가 찾고 자는 건 이쪽이다. 2인 1조로 가겠습니다.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고 강심장들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술집.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르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르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완전 미스터리하네. 자, 미스테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르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의 중독. 결국 일행 중 2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루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루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서는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흑해에서도 수루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루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루지 호수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루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만든 지옥의 검은 호수.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좀 호수도 까맣지만 뭐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결함이 생길 확률 25%, 아우, 어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뭐야.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1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도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요, 진짜.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야크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미쳤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폐기물을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니?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워트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 시버트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기랑 멀리 있어야겠다, 진짜.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떡해.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7위 공개합니다. 등대는 진실을 알고 있다. 1824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인 세인트 어거스틴 등대. 오랜 세월 바다를 밝힌 유서 깊은 곳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방문하는 걸 꺼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유명한 두 존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00년 전 죽은 등대지기가 아직도 주변을 배회한다니까요. 소녀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그 정체는 바로 유령. 이곳을 떠도는 첫 번째 유령은 더 맨이라 불리는 남자 유령입니다. 파란색 재킷과 선원 모자를 쓴 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대 주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러 사람을 통해 자주 목격. 그리고 정말 섬뜩하게도 아무도 없는 금연 장소에서 씨가 잔향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향기가? 그런데 유령 소문이 더욱 사실처럼 느껴지는 건요. 해당 유령의 체구가 1859년대 등대에 페인트 칠을 하다 사망한 조셉 앤드류와 똑 닮았다며 목격담이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사망 연도 뭐 이름까지 나오면 진짜 그 유령 아니에요? 두 번째 유령은 소녀 유령입니다. 1873년 어느 날 15살 메리가 동생 엘리자와 함께 등대 주변에서 놀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익사.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후에 이상하게 등대 주변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뚜벅 뚜벅 등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을 당시 메리가 입고 있던 블루벨벳 드레스 차림의 소녀 유령이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이 존재가. 구체적이죠. 아, 근데 소녀가 너무 불쌍하네. 그죠. 유령이 나타나다는 흉흉한 소문 속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처럼 바다를 지키는 세인트 어거스트 등대. 사람들의 발길을 막는 유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6위를 공개합니다. 버려진 모모 속으로. 이번에 소개할 곳은 위스키의 고장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입니다. 특별히 오 기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요. 뭐 싱글 몰트니 위스키 좋아하거든요. 표정 봐, 표정 봐. 지금 아이고 입이 아주 귀 뒤로 가시겠어요. 어차피 뭐 점수 망한 김에 술이나 한잔 하러 가지 뭐.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심상치 않아. 또 그래서 에든버러 갈 겁니까? 귀신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심하세요. 좋아요. 자, 이곳은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이 있대. 그래. 수많은 시민, 관광객이 찾는 인기 관광 상품. 심지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한복판입니다. 아니야. 외진데가 아니야.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 괜찮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저 가이드 한과 함께 투어를 떠나보시죠. 우리가 갈 목적지는 로열 마리 아래에 위치한 지하도시 메리 킹스 클로즈입니다. 멋있죠? 좋다, 야. 오, 야 무슨 저런데 세트야.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와. 그치 그치. 그지? 그래도 여름에- 약간 귀신의 집 같겠지. 괜찮아. 그죠? 자, 실제로 이곳에 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 제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유령이 분명하다고요. 메리 킹스 클로즈에서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오, 저 사람 아니야? 형체가 있네. 근데 뭔가 약간 좀비스럽지 않아? 얼굴이 개구리 같아. 아니 근데 왜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이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며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 심지어 유령까지 나타나는 지하도시 메리 킹스 클로즈. 그 오싹한 풍경에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이라 불리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곳은 중세시대 스코틀랜드의 서민층, 빈곤층이 모여 살던 곳인데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중세시대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에든버러시 당국에서 흑사병 환자들을 이 메리 킹스 클로즈에 격리 아, 그리고 애니, 넌 앞으로 여기 살아야 돼. 누가 부모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당시 앤이란 이름의 8살 소녀가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메리 킹스 클로즈의 유기 그렇게 억울하고 비통하게 사망한 애니의 원혼이 여전히 메리 킹스 클로즈를 떠돈다고 합니다. 저
애니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유, 사실 뭐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버려진 거잖아요. 에휴, 얼마나 뭐 너무 끔찍한 가슴 소리입니까. 아프다. 저런 사연 있는 데는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불쌍해. 슬프다. 안타깝고. 그렇게 죽음의 도시가 된 메리 킹스 클로즈. 이후 도시 정비로 인해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골목은 지하에 버려졌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됐는데요. 이제는 중세시대 유적으로 에든버러 구시가지 한복판에 남아있는 이곳. 조심하세요. 자칫 잘못 발길을 들였다간 죽은 애니의 원혼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5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지하 동굴. 두 기자님들 혹시 몰타 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 우주. 예.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 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 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어우,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 그러고 막 미끌미끌한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어머머. 지하 동굴에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4위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버려진 섬. 이탈리아 가면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도 가고 아이유 씨가 뮤비를 찍은 브라노 섬도 가고 다 좋지만 아마 여기는 못 가보셨을 겁니다. 안 가고 싶어요. 어딘데? 일단 안 드러나 안 봅시다. 갈래요. 드러나 아니, 봅시다. 섬 이름이나 오늘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그래. 단 한 군데도 없어. 아니, 섬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건 들어볼게요. 그래 어딘데? 바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유령들로 가득한 죽음의 섬 포베글리아입니다. 안 가. 이탈리아인들에 따르면 포베글리아 섬 흙의 반은 무골가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과거 이곳에 무려 16만 명이 묻혔다고 추정했습니다. 아니, 뭐 과장부터 진짜 흙의 절반이 무가루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끔찍하다. 뭔가 학살이 있었나? 사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일명 역병의 섬. 과거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곳에 감염된 환자와 시체들을 격리했었는데요. 그러네. 이후에 포베글리아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전락. 오랜 시간이 흘러 1920년대에서야 정신병원이 들어서며 다시 발길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의사의 자살과 병원의 폐업으로 1968년 이후 포베글리아 섬은 또다시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장은 왜 자살하신 거예요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의사는 암암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뇌 절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종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의사의 실험으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섬 근처를 지나는 어부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뱅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종은 철거됐는데 말이죠. 예, 역병에 뭐 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진짜 가보고 싶지 않네요. 원혼들이 나올만 해요, 진짜. 없으면 이상하죠. 예. 산자들은 갈 수 없고 죽음과 원혼들의 섬이 된 포베글리아. 이후 섬을 찾은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마치 인간의 발길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 온갖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짚고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가져다주는 저택. 자, 이번 장소는 사진부터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이거는 뭐 해리포터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나마 제일 가보고 싶다. 자, 이렇게 훌륭한 대저택이 주인이 없는 채로 버려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곳은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에 위치한 우드체스터 맨션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물이지만 인간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868년 공사 도중 버려진 폐가로 내부는 미완성, 머문 사람들에게 불운을 안겨준 악명 높은 건물입니다. 아하. 먼저 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 1564년 조지 헌틀리가 이 부지에 별장을 지었다가 파산. 1840년 얼두시 백작이 백작승계 축하 만찬을 개최했는데 죽은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 만찬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두시 백작은 주택 개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난으로 결국 건물을 매각했는데요. 아, 뭐야? 파산의 수맥이 흐르네. 그러니까 뭔가 수맥이 흐르나? 우리가 망해버리네. 집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1845년 부호 윌리엄 레이가 건물을 매입해서 대대적으로 개조를 시작. 지금의 우드체스터 맨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소유주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경제난 때문에 떠나면서 미완성된 채 방치됐고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캐나다와 미군의 캠프로 사용. 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이곳에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저기가 뭔가 건물이 이미 지어졌고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어야 지금 말한 이런 일들이 좀 납득이 될 텐데 한 번도 제대로 쓰인 적도 없는데 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원혼들이 계속 나오나.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우드체스터 맨션 터는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원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길이 끊긴 예배당에는 양초 냄새와 함께 출입구를 지키는 작은 키의 남자 유령이 돌을 던지며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아일랜드 민요 소리를 따라가면 부엌에서 여자 유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유령을 만나거나 1940년대 음악이 들리는 등 온갖 유령들이 인간의 발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미완으로 남은 우드체스터 맨션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 온 걸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이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 악어들은 천국이네. 이게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누가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었어.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창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창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곳.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창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 기자님이 64점, 한 기자님이 49점인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1위 특종을 한 사람이 오늘 최종 1등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님이 1위를 지킬 것인지, 한 기자가 역전할 것인지.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트민남으로서 두 기자님께 특별히 재단장 후 2024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인 호텔 하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 오픈한다고 하면은 못 갈 때가 아닐 것 같은데. 하하. 공포지수가 좀 낮아 보이기도 해요. 예약을 해보겠습니까? 그럼요. 오케이. 그래도 오픈하는데 뭐. 한석준 씨 일단 이름 올리고요. 잘 만들었겠지 뭐. 이 호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0년간 투숙객이 한 명도 없었던 호텔. 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기 꺼려하는 호텔. 바로 미국의 텍사스 미네랄 웰스의 베이커 호텔입니다. 근데 저렇게 큰 호텔에 저 혼자 잔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 다 쓰셔도 돼요. 스위트룸부터 로비부터 뭐 제가 볼 조식도 하시고. 때는 저 호텔의 투숙객은 저 하나 나머지 유령일 것 같아요. 1929년 문을 연 이 호텔은 14층 높이의 9층에 어이구,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수영장, 어머, 나이트클럽까지 갖춰서 한때는 텍사스주의 랜드마크로 통했습니다. 이야. 하지만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 지금은 악명 높은 유령의 호텔로 불리고 있죠. 뭐예요? 뭐가 이렇게 다 깨진 거예요? 자, 때는 1948년. 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했던 16세 소년 더글러스 무어는 투숙객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펼쳐진 끔찍한 광경.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어가 하반신이 절단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무어는 2시간 후 바로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로 무어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지하실에서 몸이 반밖에 없는 유령을 봤어요. 지하실에서 상반신밖에 없는 무어의 영혼이 떠돈다는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호텔을 둘러싼 끔찍한 소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는 호텔 매니저의 내연녀가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후에 스위트룸이 있는 7층에서 여자 유령이 출몰. 호텔을 배회한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베이커 호텔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 호텔로 굳어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겁니다. 야, 근데 저 정도 소문이 있는 호텔은 사실 꽤 있는데 아하. 그렇다고 아예 발길이 끊긴 경우는 되게 보기 드문 것 같은데요.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서 네. 더 사람들이 안 가게 된 걸 거예요.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체크인이 없었던 호텔이에요. 1972년 문을 닫은 이후 2019년까지도 버려져 있던 베이커 호텔. 그러다 2019년 6,500만 달러, 한화로 약 850억 원 규모의 호텔 리노베이션 발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텔은 2024년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50년 동안 투숙객이 아닌 유령이 살았던 베이커 호텔. 과연 2024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유령 호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찌르고 뭐야?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버디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종교의식인가 예, 보다. 예.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 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연구. 밝혀진다거나 이런 그뿐만이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던 잡기도 거죠. 하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주검이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너무 의미가 좋네 이거. 아 씨. 의미 점수 100점입니다. 의미 점수 100점인데 약간 흥미 지수로 봤을 때. 아유, 훨씬 저는 더 있다고 보는데. 표정 푸세요. 아니, 호텔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잖아요. 자 오늘의 데스크 미스터리 컨텐츠 크리에이터 모미지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미지입니다. 오늘 저희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간이 발길을 거부하는 오싹한 곳들을 보면서 오랜 역사,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렇게나마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건지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절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요한 발표죠. 오늘 1위 기사는 어떤 겁니까? 오프라 호텔. 이건 나한테도 중요해. 제가 정한 1위는 산자는 출입 불가 시체 농장입니다. 예! 시체를 연구해야 될 만큼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다양하고 어떠한 유령, 자연현상보다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와 피해자들의 공포가 아닐까 생각해서 1위로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모미지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들,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호. 허이 아니요. 아니 왜? 아니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요. 왜 오해는 아, 그러네요. 예.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지 말래잖아.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기억나죠. 이건 근데 뭐 도시 괴담 속 가상의 존재 그냥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요.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다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게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진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백두산 천지에 모모가 산다. 예로부터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그중에서도 평균 수심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로 알려진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영험한 기운을 풍겨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고 깊은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안에. 네. 일단 우린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래. 못 가보니까 그 신비함은 이루 말도 못하지 뭐. 그렇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전설에 따르면 심술궂은 흑룡이 물길을 막아 땅이 황폐해지자 한 장수가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때문인지 이후에도 천지에 용처럼 생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만 존재했던 백두산 천지 괴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헐. 아니 말로만 얘기하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어허. 2020년 백두산 호수 위 5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매일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천지의 날씨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호수 쪽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어머, 어머. 뭐 있다. 색깔이 지금 보이지? 오. 근데 이게 물 앞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 완전 땡겨 높이서 찍은 완전 거죠. 땡겨 네. 찍은 거지. 네. 되게 선명하게 그래도 까만 점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대략 크기를 한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누워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요. 확실히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성격이 안 닿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없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962년에도 한 주민이 망원경으로 괴물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 2011년에는 한 대학생이 2개의 뿔이 달린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허허.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에 의한 목격담만 약 30회. 목격자들의 하나 같은 증언, 바로 목이 긴 형태의 괴물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이 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번? 야, 꾸준히 목격담이 들려오는 거. 심지어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년 넘게 지속된 백두산 천지 괴물의 전설. 과연 천지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귀신도 아는 5위는 오. 자! 아마존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과거 역사 속 수많은 고고학자가
전설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아마존을 찾곤 했는데요. 그런데 21세기 아마존에서 엘도라도보다 더 위대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존재,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를 발견한 건데요. 카사라베가 뭐야? 사라베인이 뭐예요? 2022년 독일 공동연구팀은 볼리비아 아마존 일대에서 나무에 가려져 있던 고대 도시를 발견. 이곳이 바로 콜럼버스 시대보다 무려 수백 년 앞선 500년부터 1400년경까지 존재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마존 일대에는 인구가 적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발견된 이 도시는 볼리비아 아마존강 유역 4,500제곱킬로미터에 총 2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대규모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22m에 달하는 피라미드 형태, 의식을 치르는 계단식 제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면 종교가 있었을 거고 종교가 있었다면 계급과 체계가 있던 대규모 도시였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카사라베인들은 뚝길을 통해 이동, 운하, 저수지 등 도시의 기반 시설로 추정되는 형태가 다수 포착됐고요. 옥수수를 통한 농업과 어업 활동까지. 이 체계적인 대도시였지만 가뭄 때문에 멸망했을 거로 추측만 할 뿐 찬란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선 아직 많은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찬란하고 발전된 고대 문명을 품고 있던 아마존. 그곳에 아직 카사라베인들이 남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4위 공개합니다. 바다에 떠오른 괴 생명체 정체.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뭐야? 아유, 고래 죽은 거네. 고래라고요. 뭔가 되게 심하게 되게 부패 있는데요. 네. 이 뭔데? 문어 다리?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문어 다리 아니야? 2013년 7월 이란의 남서부 부시르주에 인접한 페르시아만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너무나도 괴이한 모습에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동 버전의 할리우드 영화 오프닝? 뭐야, 합성 아니야? 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 속 괴 생명체는 이란 해상 보급선에서 근무하는 해양 요원 에마데딘 피히카가 촬영한 것으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굳이 뭘 저걸 조작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한두 군데 사진 찍힌 게 아니라 저기 선원도 찍었고 저 멀리서도 사진 찍은 거잖아요. 야, 이거는 뭐 목격자가 저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 목격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저거 다 뻥이에요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 불가죠. 발견 당시 사체 근처에 있던 해양 요원 피히카는 괴 생물체의 곧장 접근해 정체를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약 10m 크기의 거대 괴 생명체가 풍기는 정체불명의 극심한 악취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체만 촬영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는데요. 6년간 해상에서 근무하며 숱한 바다 경험이 있는 최고 책임자였던 피히카 역시 처음 보는 괴 생명체의 당황. 괴 생명체의 정체를 밝혀달라며 온라인 사이트에 이 사진을 제보했던 건데요. 이 사진을 본 캘리포니아 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소장 게리 그릭스는요.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래 사체와 굴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라며 해당 사체를 고래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 저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지금까지 저런 형태의 고래의 사체가 발견된 적이 없잖아. 라며 일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 또한 일각에서는 선사시대 존재하던 거대한 도마뱀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등 괴 생명체의 정체는 밝히지 못하고 각종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선사시대 생물이 아직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의문의 사체.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전설 속 모모는 실제한다. 구미호와 혜택 그리고 드라큘라와 추파카브라 등
동서양에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설 속 동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양 세계 어느 곳에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 있죠. 바로 드래곤, 용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용. 그런데 전설 속 존재인 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13년 스페인 빌라리코스의 루이스 시레트 해변에서 발견된 한 사체. 자,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상태였지만요. 약 4m에 달하는 긴 몸집에 은빛으로 빛나는 몸통과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머리에는 뿔 같은 돌기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누가 봐도 뭐가 떠오릅니까? 용이죠. 용이라고 보기에는 뭐 저런 애가 없을 거야. 심해어 같은 애 중에 저런 애 있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좀 용 같아. 이거 앞에 뿔 이건- 달렸잖아요, 저 머리에. 예. 저기 보이죠? 뿔 이렇게 저게 돋아요. 뿔이에요? 네, 뿔이 있다고요. 이거는 물고기스럽지는 않아요. 해당 사체를 살핀 해양생물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용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잘 살았다 그동안. 자, 일각에서는 사체의 뼈 구조, 형태 등으로 미뤄보아 산갈치의 일종 혹은 환도상어의 일종으로 추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지만 매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이 괴생명체의 사체는 위생상의 이유로 매장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묻혀버리고만 용을 닮은 괴생명체 비밀. 정말 전설 속 용은 실제했던 걸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출입문. 2016년 아르헨티나의 영화 감독인 세르기오는 유령, 외계인 등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G사 위성 지도를 통해 아르헨티나 파라나강 삼각조 지역에서 초승달 모양의 호수와 독특한 원형의 섬을 발견. 그리고 얼마 뒤 세르기오는 신비의 섬을 찾아 직접 탐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분명히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섬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탐사는 실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세르기오는 다시 섬의 지도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안에서? 분명히 지도에 있는 섬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이상했던 세르기오는 지도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 시기별로 찍힌 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이 마치 눈동자 마냥 빙글빙글 조금씩 회전. 말 그대로 섬이 자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기자님들, 섬이 움직이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 없죠. 보통 섬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물에 떠 있는 거지 물 밑에서는 다 지각에 연결돼 있기 붙어있죠.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저 무게가 그죠? 그렇죠. 자, 움직이는 섬에 더욱 흥미를 느낀 세르기오는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드디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섬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물이 이상하리만큼 너무 투명하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질퍽한 땅과 반대로 이 호수 늪의 바닥만 유난히 딱딱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섬의 모양. 이 섬은 지름이 120m가량의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마냥 모양이 완벽한 원형. 도저히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신비의 섬의 존재가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외계인이 만든 섬 아니야? 외계인들이 UFO를 숨겨놓은 걸 수도 있지라며 UFO설을 다시 제기. 그리고 UFO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계인 연구자 스콧시 워링 역시 실제로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입구를 숨기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수의 원형은 100m 크기의 UFO에 맞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 섬이 UFO 기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섬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눈을 뜻하는 엘 오호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르기오 촬영팀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이 회전하는 섬 엘 오호의 비밀을 밝히려 섬을 탐사했지만요. 엘 오호가 생긴 이유, 회전하는 이유 등 섬의 수수께끼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자전하는 섬 엘 오호. 과연 그 섬은 UFO의 출입문이었던 걸까요? 엘 오호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조용한 그때. 갑자기 파도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더니 바닷속에서 등장한 거대한 촉수.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바다 괴물의 공격에 순식간에 난파당한 배. 그렇게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수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바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북유럽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문어와 같은 두 종류의 외형을 가진 괴물로 알려졌습니다. 뭐 공포의 대상이죠. 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 괴물인 줄만 알았던 크라켄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마크 맥메나민 교수는 네바다의 벌린 어룡 주립공원을 탐사하던 중 충격적인 화석을 발견합니다. 약 2억 년 전의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이 어룡 화석이 왜 크라켄의 실종 증거가 되느냐?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어룡은 몸 길이가 20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나다. 그런데 너무나 기묘하게 틀어져 있던 어룡의 척추뼈 배열.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이 어룡은 자신보다 큰 생물에게 공격을 당해 척추뼈 배열이 틀어진 겁니다. 버스 크기만한 어룡을 떡주무르듯 가지고 논 거대 해양 생물이 크라켄이라고 주장. 크라켄의 공격으로 어룡의 척추뼈가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어는 뼈나 조개 껍데기 등을 은신처로 가져와 장식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어룡 화석들이 크라켄이 어룡을 사냥하고 은신처로 가져온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런 어룡의 척추뼈를 틀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사실.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크라켄 실존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어룡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두 종류의 부리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해당 지역에 실제로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두 종류가 서식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어쩌면 그 전설이 진실이었던 건 아닐까요? 학계에 충격과 논란을 남긴 이 사진의 정체. 1908년 그리스령 크레타 섬의 미노스 궁전 지하 저장고에서 발견된 유물. 일명 파이스토스 원반입니다. 원반의 문자에 대해선 정확한 해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반엔 인류 기록보다 훨씬 이전 미지의 고대 문명에 대한 미스터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 막 컴퓨터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건가? 컴퓨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도 없는 막 물건들이 그려져 있으면 스마트폰 그려져 있고. 뭐 그럴 수도 대박이야. 있잖아. 지름 15cm, 두께 2cm가량의 나선형 점토로 만든 파이스토스 원반은 기원전 1700년경 미노스 문명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보편화된 기록 방식은 젖은 점토에 직접 문자를 새겨서 각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파이스토스 원반은 상형 문자의 모양을 본뜬 도장을 제작해 점토에 눌러 풀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파이스토스 원반은 활자를 인쇄했던 겁니다. 어잉? 그런데 더 기묘한 건 이 파이스토스 원반 외에는 미노스 문명에서 같은 방식의 인쇄 기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와 비슷한 인쇄 방식이 발견된 건 1119년 독일 프리페닝 수도원의 봉헌 비문인데요. 즉 2800년이나 앞서 선진 기술의 인쇄물을 생성했던 겁니다. 저거야말로 외계인의 기술 아닙니까? 이야. 좀 너무 격차가 큰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것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파이스토스 원반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유물이라 해서 세계 3대 오파츠라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파이스토스 원반에 빽빽하게 새겨진 241개, 45종류의 상형 문자. 전 세계의 고고학자, 언어학자, 암호 전문가가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려 했지만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독 불가. 일각에서는 민호와 여신에 대한 기도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원반이 증명하는 선진 기술. 혹시 이 원반이 우리가 모르는 인류 이전의 문명 혹은 외계 문명의 산물은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괴물 전문가이자 공학 박사인 곽재식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참 이상한 것도 많기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이상한 생물들이라는 소식을 보면서 저게 정말 UFO일 리는 없을 텐데 저게 정체는 뭘까? 뭐가 저렇게 UFO처럼 잘못 보였을까? 그런 거를 추리하고 상상하고 추측해보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전설의 괴물 크라켄의 실존 증거입니다. 크라켄이 이크티오사우루스를 잡아먹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크티오사우루스, 요게 또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설레게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생물이 무시무시한 거대 괴물의 밥이 된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뜻깊으면서도 재미있고 이런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1위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프리한 데스크 곽재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